하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엉뚱한 국민에 화풀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요즘 이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는 것 같다며 야당과 언론, 국민으로 모자라 심지어 캄보디아어로도 화내는데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1년 6억이 오른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2022년 인천 국회의원이 되면서 실거주 않고 있고 앞으로도 4년 이상 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듯하니 무슨 정책도 약발이 먹히겠느냐 반문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까지 정부 여당 인사들이 집을 팔아야 시장도 정책을 신뢰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쪽에서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했지만 당시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를 파는 대신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의지를 드러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비판을 쏟아내는 야권을 향해 인디언 기후재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의 129 공급 대책에 대안 없는 비난과 소모적인 정쟁으로 회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계곡 정비부터 코스피 5천까지 한다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거냐며 정부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5% 급락하며 나흘 만에 5천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된 데 따른 이른바 워시 쇼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급격한 하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문을 열자마자 외국인의 팔자 주문이 쏟아지며 2% 하락 출발했습니다. 낙폭을 회복했던 것도 잠시 내림세가 가팔라지며 5천선을 내줬고 한때 4,930선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는 결국 5% 떨어진 4,94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5천선에 올라선 지 4거래일 만에 4,900대로 떨어졌습니다. 장중 급락세가 커지자 올해 처음 자동 매도 주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승승장구했던 대형주 역시 대부분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8% 넘게 떨어지며 코스피 하락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하락하며 11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날 하루 우리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낙점된 것을 계기로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한 충격이 증시 전반에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금과 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들이 이제 장봉으로 작용을 많이 해요. 그동안 상승이 컸던 정도권 형식으로 해서 외국인의 급락적인 매도가 원달러 환율도 출렁였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데다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주식 매도로 20원 넘게 급등해 1,46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수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금과 은을 비롯한 귀금속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보면 국내 금 시세는 전장보다 10% 급락한 1g당 22만 7,7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던 국내 금 시세는 지난달 30일 6% 급락한 데 이어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낙점된 것을 기점으로 국제 금값과 은값은 각각 11%, 31% 급락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어 관세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현지 시간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미국 방문을 계기로 현지 시간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 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지난해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후속 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협의도 깊이 있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 이후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 중인데요. 하지만 고환율의 영향으로 석유류와 수입 농축산물 가격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어떤지 분석하기 위한 포럼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영향과 함께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주가 조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인공지능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매수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쿠팡 사태 등 시장에 굵직한 변수가 잇따랐던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72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도 쿠팡의 독주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한데요. G마켓과 알리바바 합작법인의 본격 행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2조 3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증가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전년보다 4.9% 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쿠팡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12월에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4조 2천억 원대로 1년 전보다 6.2% 증가했습니다. 이미 이커머스 소비에 습관이었기 때문에 플랫폼을 바꾸어서라도 계속 그 이커머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성장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의 거침없는 성장 속에 신뢰를 잃은 쿠팡의 독주가 올해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외 직구의 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 규모는 3조 2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4% 성장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 이른바 직구 시장도 지난해 5%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직구, 직구 모두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와 합작법인을 출범시킨 G마켓의 행보가 올해 온라인 쇼핑 지형을 흔들 변수로 꼽힙니다. G마켓은 지난해 11월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을 활용해 동남아 이커머스 라자다에 진출했고 직구 거래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K-뷰티, K-패션, K-푸드 등의
열어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졸음이 몰려오면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강설과 혹한이 이어지면 평소보다 최대 50% 감속하고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는 차 안에 머무르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큐드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이 제68회 그래미상을 수상했습니다. 골든은 현지 시간 1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부문은 영상 매체를 위해 쓰인 노래 가운데 최고의 곡에 주어지는 상으로 트로피는 노래를 만든 작곡가와 프로듀서에게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곡 작업에 참여한 이재와 테디 등이 그래미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K-팝 작곡가 또는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신청과 반청으로 나뉜 최고위원들은 수위를 넘나드는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 조문 정국이 끝나고 처음으로 열린 최고위 회의장에 합당 문제로 으르렁대던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제안일 뿐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같은 형용 모순입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기다렸다는 듯 독한 말을 쏟아내며 전면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당대표 개인의 욕망, 열린우리당 시즌2, 인민민주주의 등 면전에서 쏘아올린 발언 수위는 남달랐습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황명선 강북구 최고위원도 지금은 당대표가 아닌 이재명 정부를 빛나게 할 때라며 합당 추진의 진위를 다시금 캐물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방적 통보 전달만 있었습니다. 심한 자괴감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친명계 3인방의 릴레이 발언 동안 정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헛기침하며 정면을 응시했는데 친청계도 호락호락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공개 모욕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의미심장한 말로 경고했습니다.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삽시간에 얼어붙은 회의장 분위기처럼 당 전체가 부동강 쪼개지는 모습입니다. 긴급 간담회를 연 민주당 초선 모임은 합당 논의를 중단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일부 친청계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당 논의의 또 다른 축 조국혁신당은 이런 민주당 내용에 미략 따위는 없었다며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공개 충돌이 벌어진 날 민주당은 공교롭게도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를 두고 이틀간의 중앙위원회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합당 내홍과 맞물려 정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을 띨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도부에 견제구를 보내며 당내 합당 논란의 가세한 형국인데 향후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국정에 전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년을 맞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방향성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한다는 개인적 소신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은 거듭 부인하면서도 당권에 도전할 거란 일부 관측에 대해선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로망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출마할 생각이 있냐고 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당연히 현재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김 총리는 광역통합과 지방구도 성장, 군 내란 세력 척결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법부처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총리의 책임 강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지난 7개월보다 한층 높은 책임감을 지닌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벤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압박에 나선 데 대해선 미국 정부 내에서도 대부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며 외교 실패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발신한 데 대해선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이종호입니다.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여전히 시끄럽기만 합니다.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압박 속에 장동혁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열린 첫 최고위. 장동혁 대표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에 당권파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당원이 선택한 대표의 목을 치려면 최소한 국회의원직이라도 걸어야 할 게 아니냐며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고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 지도부를 흔들고 주저앉히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렴, 청정, 섭정의 정치 정당 아닙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습니다.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까? 최고위원 모두가 부동산 정책 등 대여 투쟁에 메시지를 집중해 설전은 없었지만 정책협의차 국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대로면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칠 공산이 크다며 노선 변화할 생각이 없으면 사퇴해라 거듭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디스카운트 지방선거가 수도권에서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거다. 지금 그 노선 변화를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장시간 이어진 의원 중에도 난상 토론이었습니다.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당원 게시판 사태 진상과 한 전 대표 제명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성토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당원 게시판 문제 별거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해명하신 바가 있는데 대표가 되시고 나서는 제명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의원총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신한리는 장 대표 면전에서 사퇴 요구까지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제명 결정 경위를 설명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한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대표께서는 경찰 수사를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당합 밖의 혼란 속에도 지도부는 인재영입위원장에 수도권 재선 조정원 의원을 임명하는 등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고 당명 개정과 당원당규 개정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체제로 일찌감치 전환해 당내 자금과 거리를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장 대표는 수요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대여 공세보단 당 청사진을 언급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빵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니라 전기료를 올린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효성, 현대, LS 등 전력업체 10곳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7년 반 동안 한전이 발주한 특정 입찰 145건에서 6,776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최소 1,6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거로 추산했습니다. 업체들의 범행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재분사, 재당사, 전력업체들은 이미 담합으로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범무시적 태도로 일관하며 장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이를테면 공정위를 공선생이라고 부르며 공선생에게 들키면 안 되니 연락을 자제하자고 하거나 서로 재수없게 걸린 것이지 담합이 아닌 게 어딨느냐는 대화를 나누기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과거 사례를 보면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법인에 대한 과징금 등에 그치는 상황이었다며 효과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정형 상향과 함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밀가루 등 여러 업체들의 짬짬이를 밝혀내 재판에 넘긴 데 대해서 큰 성과를 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관련 기사와 함께 이같이 밝히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 부당이익 환수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천 서울시의원은 최근 각종 공천원금 의혹에 이어 이른바 가족기업을 통해 서울시 관련 사업을 다수 따낸 사실이 포착됐죠. 관련 회사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며 한 몸처럼 움직인 정황들이 YTN 취재 결과 다수 확인됐는데 김 전 시의원이 이들을 실소유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건설회사인 A시행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의 건물 두 채를 지어 282억여 원에 팔았습니다. 김경천 서울시의원 관련 업체로 남동생이 대표고 여동생은 이 회사 2대 주주였습니다. A시행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김 전 시의원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미줄같이 얽힌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컴퓨터에서 회사 5곳의 세무 관련 자료와 함께 김 전 시의원이 직접 세무사나 은행 측과 통화하며 세금이나 대출 상담을 한 녹취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5곳 중 2곳도 A시행사에 20억 가까운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들은 김 전 시의원의 과거 상임위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곳들은 김경천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던 시절 교육 관련 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이후 상임위 이동에 맞춰 건축공사업이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사실로 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행적을 더 추적해보면 A시행사는 SH의 건물 두 채를 판 이후 수십억 원을 출연해 사회복지재단 3곳을 설립했습니다. 이 중 한 재단 창립 총회에는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총회 회의록에는 남동생이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김 전 시의원이 재단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재단은 구청 사업 운영권을 따내 한 해 17억 원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김 전 시의원 후원에서 회계를 담당한 측근이 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앞서 정상적인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빠른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노조 관계자 12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서 갈등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노동조합 관계자 사이를 경찰이 에워쌉니다. 안간힘을 쓰며 버텨보지만 결국 양팔을 붙잡혀 경찰에 연행됩니다.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해고 노동자 등 12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그런 복지 욕구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기록을 남겨서 주민센터에 연계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운영 시작 이후 하루 10여 명이던 방문자는 최근 6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사업장 5곳에서 한 달 반 동안 1000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간 자원과 물품 기부, 시민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서 지원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선 화성을 비롯해 안성과 인천 등 7개 시군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팩입니다. 연인원 95억 명이 이동할 거라는 중국의 춘절 특별 운송기간 춘인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춘절 연휴 앞뒤로 40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약 40년 전 처음 이런 체계가 잡힐 때와는 다른 이유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춘절 특별 운송 기간인 춘인 첫날 수도 베이징 공항에 나가봤습니다. 평일인데도 체크인 창구 앞에 여행객들이 굽이굽이 줄을 섰습니다. 중국의 춘절 연휴는 15일부터 9일 동안인데 특별 운송 기간은 그 앞뒤로 장장 40일간 이어집니다. 40일 체제가 자리 잡은 건 1987년 귀향객 1억 명을 돌파하면서 혼잡을 분산시킨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난 올해는 연인원 95억 명,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고속철과 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라 고향 가는 표값은 물론 이동 시간도 줄었습니다. 坐硬座，然后这样舒服一些，9个小时。在外面工作1年了今天回家了天天开心。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져 올해 내 차 타고 고향 가는 비율은 80%에 달할 거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인구 대이동이 춘절 전후 2주 안에 몰리는 만큼 40일 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건 춘인이 소비와 여행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等的消费补贴，它一个方面呢是扩大既有的这个消费群体的规模，还有一个是激发潜在的一些文旅消费的群体的意愿。 특히 새해를 여는 춘절 이동 지표는 1년 내수 경기의 가늠자여서 당국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일본 북부와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계속된 가운데 하루 적설량이 평년의 2배 이상 이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제설 작업 도중 목숨을 잃는 등 폭설로 인한 사망자도 17명에 달했고 지역별 휴교령도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가 높은 눈벽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도 주변도 사람 길을 훌쩍 뛰어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은 완전히 눈에 파묻혀 신호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日がきして寝て起きて日がきしてたまに飯食って 지붕 위에 두껍게 쌓인 눈은 언제 떨어질지 모를 만큼 위태로워 보입니다. 주차된 차들은 쌓인 눈으로 형체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新北铁峡谷北那道路